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즉답보다 질문으로 답하면서 아이의 입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부모여야 한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인내하는 부모여야 한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무턱대고 화내거나 아이의 부탁을 즉각 허락하기보다 기다리는 부모여야 한다.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아이의 속마음을 다독이며 타고난 장점을 격려하면서 자존감을 살려야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 자녀 교육법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장화용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자녀교육 10계명을 토대로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챕터 1에서는 탈무드 가정철학, 챕터 2에서는 탈무드 자녀교육, 챕터 3에서는 탈무드 공부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유대인 자녀교육 10계명을 보면 1. 배움은 벌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2. 남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3.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한다. 4. 배우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5.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6.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가르친다. 7. 아이를 심하게 혼냈을지라도 잠잘 때는 정답게 대하라고 가르친다. 8.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9. 아버지는 자녀의 정신적 기둥으로 아버지의 휴일은 없어서는 안 된다. 10.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행복감은 자존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자존감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및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진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매일 버럭 성질을 내며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를 믿는 내가 바보지, 그따위로밖에 할 수 없어 라며 자녀의 마음을 후빌 때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향한다.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존감 높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대물림 되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 제임스 파울로 교수가 1971년부터 2003년도까지 21세부터 70세의 성인 5,124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사회적, 지리적 근접 관계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다.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앞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 지수가 높았다. 이것은 주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전염성이 높아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도 당연하다. 부모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로 가족을 자주 비난하면 자녀는 당연히 불행해진다.
하지만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족과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면 자녀들은 그러한 기운을 받아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로 성장한다.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 하겠다. 자존감 낮은 부모는 대부분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빚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피하는 특징이 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서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자신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정하고 살갑게 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린다. 사람을 사귀는데 미숙하고 낯가림을 심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잦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둔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핑계를 댄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에 약하며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피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에게는 소홀하면서 남들에게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부모의 자존감은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채고 징징거릴 때 자존감 높은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반응 사례를 보자. 자존감 낮은 엄마, 너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러면 혼난다고 했지. 자존감 높은 엄마, 우리 재우가 속상한 게 있구나.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화가 많이 났구나. 자존감 낮은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잊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다그친다. 아이가 징징대고 반항하면 엄마는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난다. 이때 엄마는 이 아이가 반항하니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감정을 조절하기가 쉬워진다. 아이가 보채고 징징거리는 것은 엄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의사표현이므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즉, 아이가 나와 다른 감정과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엄마와 감정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지 않고 논다고 혼내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조금 쉬었다 숙제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이때 대부분의 엄마는 훈육이라는 잣대로 아이를 혼내기 일수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수용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헌신이 필요하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잘못하는 것은 성장 과정 중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마잘톱이라며 박수를 보낸다. 마잘톱이란 우리말에 축하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다. 자존감 높은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녀의 삶의 보탬이 되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도전하는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여기며 자녀를 격려하고 기다린다. 기다리기를 두려워하는 부모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길러내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아이의 성향을 잘 살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높이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의 높은 자존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는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청소를 함께 한다면 엄마가 대청소를 하는데 너는 분리수거, 신발 닦기, 창문 닦기 중 어느 것을 할래? 라며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이다가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8세 무렵쯤 수준이 결정된다. 이때 형성된 자존감은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다. 아이는 엄마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엄마와의 스킨십을 좋아하고 늘 밝게 웃으며 긍정적이다. 반면 불안한 애착 관계로 인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일단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다. 얼굴을 비비거나 손을 잡으려 하면 몸을 빼거나 싫어하며 좀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퍼락과 클라인은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부모가 갈등을 빚고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실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 자존감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부부가 불가피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싸운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사소한 말투나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은 아이가 고스란히 보고 그대로 자라 부모의 그림자를 평생 따라 살게 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의 가장 지적인 대화는 유머다.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여도 생활의 일부로 유머가 오간다. 대화를 즐기기 위해 유머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 그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재치 있는 유머로 먼저 대화를 시작한다.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유대인들은 유머를 즐겼다. 그들의 유머는 단순한 농담과 말장난이 아닌 슬픔과 해악에서 승화된 지성이었다. 유대인들은 삶의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머의 힘으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디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길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머는 각별하다. 유대인들은 신 이외에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다. 그들은 신 이외의 다른 사람의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다.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권위를 의심하는 정신은 유대 사회를 보다 진보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신을 비롯한 대통령, 랍비, 대부호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크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으며 나를 키운 것은 유머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조크였다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히브리어 호프만은 유머라는 뜻과 영특한 지혜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유대인들은 지성이 높은 사람이 유머를 잘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유머를 즐긴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머를 익히게 된다. 가족, 친척들이 모두 농담과 유머를 즐기는 분위기이므로
자연스럽게 유머를 배운다. 유머는 딱딱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지혜의 도구이자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대인들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가족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긴장된 마음을 풀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곧잘 유머를 즐긴다. 웃음과 농담은 자녀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준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농담을 걸어오면 부모 역시 농담으로 재치 있게 받아준다. 유대인들은 유머를 가장 지적인 대화라고 여긴다. 가족 간의 격이 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화목한 분위기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여유도 주지만 교육적인 의미도 있음을 뜻한다. 유머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학교나 성적, 이야기 등에서 지나치게 사무적인 태도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위트 있는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풀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남을 웃길 줄 아는 재치와 지성이 넘치는 유대인의 유머를 랍비 마빈 토케이어의 책에서 엿볼 수 있다. 한 남자가 묻기를 화가는 왜 사인을 그림 아래쪽에다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그것은 그림을 소유하는 사람이 거꾸로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라고 대답했다. 저명한 작가 데이크에게 한 남자가 물었다. 유대인들은 왜 사막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그러자 그야 간단하지요. 황소를 만들기에는 금이 모자랐던 것이지요. 라고 재치있게 대답했다. 찰리 채플린은 유대인이 낳은 세계적인 희극인이다. 웃음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 그가 독재자에서 연기한 팬터마임은 히틀러를 조롱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대인들의 유머는 약소 민족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웃음으로 승화한 공동체적 지성의 산물이다. 탈무드에 아무리 길고 훌륭한 쇠사슬이지만 한 개라도 빠지면 쓸모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쇠사슬처럼 고리로 이어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탈무드의 가르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권력과 자신을 부패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기존에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고 질문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할 친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만큼 인생 동반자로 함께 공부할 짝을 소중하게 여긴다. 짝을 통해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의 교사가 되어 소통하며 인생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이다. 유대인 교육은 듣는 교육이 아니라 묻는 교육이므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된다. 그들은 없는 질문도 만들어 하며 세상 모든 것이 질문의 소재가 된다. 미래 사회의 성공은 창의력에 달려있다.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거쳐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난 기술혁명의 시대는 하드웨어가 중심이라면 미래 사회는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가 변화를 주도해 간다. 미래는 사람이 핵심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는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암기한 내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는 답이 없다. 최고의 교육 시스템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미래는
기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인재를 양산해야 한다. 미래의 공부는 질문과 토론,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다. 탈무드 공부법 중 친구 가르치기 학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 가르치기 학습은 메타인지 학습이다. 메타인지란 한 단계 고차원이라는 뜻의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인 인지의 합성어로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지함이라는 뜻이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강의가 5%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반면 말하거나 설명하기는 90% 학습 효율성을 갖는다. 즉 친구를 가르치면서 설명하거나 말하기를 하면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인 메타인지가 작동하여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업을 해왔다. 그러나 학습한 내용을 친구나 짝에게 가르치다 보면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설명하기 그물에 걸리고 만다. 하브루타 짝 가르치기 학습법은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고 완벽한 학습을 위한 최선의 공부 방법이다. 이 밖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